길고 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결코 인생이 쉽지만은 않은 긴 여정이라는 것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한때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전원일기에 출연하여 응삼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배우 박윤배입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원조 미남으로도 알려진 그는 농촌의 노총각이라는 설정 외에는 별다른 특징도 비중도 없던 응삼위 역을 고향 강원도 철원에 사는 친구의 특징을 가져와 캐릭터를 재탄생시킬 정도로 적극적인 연기자였는데요. 다른 출연진들과는 달리 소식이 끊겨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박윤배 씨에 대해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참 좋았을 테지만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오늘은 이 박윤배의 비극적인 인생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라마가 끝나자 내 연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다는 박윤배는 응삼위 캐릭터로 이미지가 굳어져 밥벌이를 걱정할 정도였다는데요. 박윤배는 전원일기에 본격적으로 출연하기 전이었던 1981년 3월 결혼을 하는데 당시 수사반장에서 범인 같은 단역이나 알뜰가족에서 만두집 종업원 등으로 출연하는 것이 다였던 무명 배우였습니다. 박윤배보다 11살 연하의 부인 김혜숙과 결혼 이후 박윤배는 아들 1명과 딸 1명을 가지는데 이 부인과 이혼을 무려 3번이나 합니다. 박윤배는 아내가 돌아올 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똑같은 와이프와 3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지만 1993년부로 완전한 결별을 하죠. 박윤배는 미련은 남지만 그동안에 좋았던 기억보다는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아 다시 아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당시 박윤배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딸은 중학교 2학년 한창 사춘기였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런 결혼 생활은 지칠 법도 하고 애초에 3번의 기회를 주지도 않으니 과연 보살의 신선급이다 싶은데 전원일기 응삼위 박윤배는 원래 성격이 선비 그 자체로 클래식을 즐겨 듣고 책을 가까이 하는 조용한 성격이라고 하죠. 이런 가정사 때문인지 박윤배는 결혼 이야기로 예능에 출연하곤 했는데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돌아온 이경규의 몰래 카메라에서 젊을 때부터 선배인 김용권과 굉장히 절친했던 그가 재혼한다며 김용권을 속이는 내용으로 등장하는데 박윤배의 아들과 동창인 하정우와도 어릴 때부터 친근한 사이였던지라 50대 후반에 재혼을 한다는 박윤배의 비밀스러운 줄의 요청으로 김용권을 낳습니다. 당시 결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용권이 하정우와 통화하며 "야, 윤배 아저씨 있지? 오늘 결혼한단다라고 하자." 하정우가 웃었는지 김용권도 "너도 웃기지?" 라고 웃으며 이후 축하를 전해달라는 말에 "그래 아저씨한테 전할게라고 말했죠. 같은 배우자와 이혼을 3번이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로 헤어질 때까지 숱한 마음 고생이 따랐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아내와 이혼했을 당시의 딸과 아들이 사춘기라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막막했다는 박윤배는 1993년 마지막 이혼 이후로 전원일기에 출연할 때 아무리 전날 늦게 들어왔더라도 새벽이면 일어나서 아이들이 빵을 먹어 놀림 당하지나 않을까 해서 도시락을 싸고 3년간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혼자 감당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여자시라 자신이 대소변을 받을 적에 부끄러워하셔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박윤배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며느리가 해준 밥 한 술 먹는 것이었지만 결국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말했지만 여자와는 인연이 없었고 본인 역시 딱히 꽂히는 여자는 없는 것으로 보였죠. 이미 아이들 엄마에게 심적으로 대인 것 같은데 전원일기 응삼위로 출연하며 슈퍼 아줌마 쌍봉대과 길고 긴 밀당 이후 마지막에 이어지긴 했지만 여자에 관한 한 비운이 따르던 인물로 묘사되었죠. 실제 박윤배가 아이들과 어머니의 병환을 혼자 수발하던 시절 응삼위와 별 다를 바 없던 처지로 2002년 22년 2개월 동안의 대장정 속에 전원일기가 종영하자 응삼위 이미지 때문에 배역을 걱정하던 우려와 달리 뜻밖에도 여기저기서 섭외가 들어와 한편으로는 전원일기가 조금 더 일찍 끝났더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같이 출연했던 김수미나 이계인처럼 박윤배도 전원일기 종영 이후 5년 동안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며 2008년에 ETN의 돌싱 재혼 리얼리티 프로그램 응삼아 장가가자에 출연을 하는데 이미지 하락과 루머의 발단이 되어버리죠. 박윤배가 매주 2명의 여자와 서바이벌 맞선을 보는 프로로 끝간데 없는 내용으로 기절초풍하게 하더니 결국 이 여성 중 하나와 사랑을 맹세하는 언약식을 맺었다는 보도로 실제 그의 삶이나 응삼위 이미지와 달리 좋지 못한 이미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매회 2명의 여성과 서바이벌 데이트를 하는 포맷으로 29세의 미혼 여성부터 30, 40대 중반의 돌싱 총 8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3개월간 장가가기 컨셉으로 리얼이라는 명분으로 케이블 방송이 보여주는 선정성과 비운 이성의 대명사 같은 포맷이었죠. 심지어 지금 보아도 충격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박윤배보다 31살 연하로 당시 29살이었던 출연자 김성희는 이혼 경력이 있는 돌싱으로 박윤배가 글래머가 이상형이라고 하자 박윤배의 이상형인 글래머가 되기 위해 가슴 확대 수술을 받겠다고 나서고 여기에 제작진이 박윤배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어리고 몸매도 완벽한데 완벽한 이상형이 되기 위하여 가슴 수술까지 결심한 것을 보니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자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김성희를 부추깁니다. 오늘날 이런 방송을 했더라면 몸매는 물론 퇴출되고도 남을 사상이 보이는데 공중파 우리 결혼했어요의 암흑 성인 버전으로 말이 리얼리티이지 이상한 정신세계의 작가가 끄적인 대본임이 여실한데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서 그때그때 솔직하게 촬영에 임했다는 순진한 박윤배의 발언으로 실제로 결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고 이로 인해 가진 욕을 다 먹게 되죠. 출연자들이 프로그램에 임하기는 하지만 드라마 제작진들이 만든 상황 속에서 움직일 뿐 실제 현실은 될 수가 없는 데다 여성들이 선택을 받아야 하는 박윤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제작진이 비추는 바를 시청자는 그의 시점이라 착각하게 되는 상황에 젊은 여자들의 몸매를 부각시키는 연출 기법에 김성희가 진짜로 가슴 성형 수술을 감행했고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무리수 대본으로 진행을 했죠. 박윤배는 수술을 한 직후에 김성희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나서고 한편으로 다른 상대인 김수연과 몸 간지리기 내기를 하며 당시 박윤배가 욕을 먹기도 했는데 데이트 코스로 바닷가 온천 횟집을 거쳐간 최종 목적지 호텔까지 모든 비용 46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화면에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 응사마 장가가자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박윤배의 욕먹이기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08년 6월 17일 박윤배가 이 프로그램에서 가슴 수술을 감행한 27살 연하인 김성희와 언약식을 맺어 화제라는 기사까지 현실과 대본을 착각하게 하는데 ETN의 돌싱 재혼 리얼리티 프로그램 응사마 장가가자 마지막 회에서 최종 선택을 받은 여인 김성희의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박윤배가 언약식을 갖자고 제의했고 피부관리숍에서 마사지를 받고 약 6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반지를 커플링을 했다며 단순 설정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는 후문을 프로그램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설정이 아닌 실제 교제하고 있다고 귀띔을 했다는 보도를 흘리며 응삼이 박윤배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마니아층에서 꽤나 이슈가 되었던 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생소해 실제인지 대본인지 인지 부조화가 오던 시청자들은 김성희가 실제로 가슴 수술까지 감행하자 프로그램과 실제 상황을 혼동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막장 방송이라는 오명의 제작진이 박윤배가 실제로 연애 중인 것처럼 기사화까지 하며 몰고 가는데 평소 자신의 이상형은 아침에 클래식 음악을 함께 들으며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박윤배를 보자면 글래머가 이상형이라는 말은 프로그램 제작진의 설정으로 응삼이 박윤배가 저런 말을 할 리가 없었음에도 편안함을 추구한답시고 최종 데이트 코스를 보여주며 호텔에서 잠옷을 입고 침대에 앉거나 누워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오해를 부추겼던 시청률에 급급했던 프로였습니다. 이순아와 무척 절친한 박윤배는 2016년 12월 이순아의 투병 상황을 전하며 3번인가 병원에 갔었는데 나를 알아보는지 몰라보는지는 몰라도 눈을 나한테 뜨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옆에 환자가 언니가 저러는 거 처음 봤다. 박 선생님이 오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이순아 씨에게 나왔어. 그러니까 내 느낌인지 몰라도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사람으로 무척 예민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죠. 한 여자와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하며 전처 외에는 다른 여성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박윤배는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함께 여행도 다니며 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며 한 번도 톱스타인 적이 없었지만 거기까지 올라가고 싶지도 않고 자신이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려 냉수 한 그릇 얻어 마실 수 있을 정도는 되잖아요라며 만족을 했었던 응삼이 그 자체였습니다. MBC 창사 60주년 특집 전원일기 위대한 유산편에서 박윤배가 이미 2020년 12월 폐섬유증으로 세상을 떠 딸이 대신에 근황을 알렸는데요.
고 박윤배에 대해 그에 따른 아버지에게 전원일기는 마음의 고향이었던 것 같다면서 어머니와 이혼하고 50년 가까이 총각처럼 살아온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자신과 전원일기 속 응삼이를 동일시 해오신 것 같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배우가 되고 싶었다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간 영화 모임에서 영화의 매력에 빠져 배우의 꿈을 키웠다고 배우가 된 계기를 밝히기도 했던 그는 촬영 날이면 집에서부터 밀짚 모자를 쓰고 응삼이의 모습으로 나섰다고 하죠. 자극적인 응삼이 장가가기 예능으로 그를 이용해 호기심만 빨던 제작진은 2010년 인터뷰에서 유승준을 섭외하고 싶다며 한 인물을 배척하는 우리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는데요. 방송가를 탓할 의욕마저 사라지며 그저 영원한 응삼이 박영배 씨의 명복을 빌 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